안녕하세요. 따뜻한 5월입니다. 손주 손잡고 산책 나서는 가족들 모습이 참 보기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그에게 돌아온 건 말로 다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엔 정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딸의 남편, 아니 지금은 이혼한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 딸은 얼마 전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손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5식구가 평온하게 지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참으로 기막히고 아찔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어떻게 그 사람, 천사인 줄 알았던 그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먼저 딸애가 처음 사윗감이 될 사람이라며 그 사람, 이제는 이름도 떠올리기가 싫으네요. 그 남자라고 앞으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를 데려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지금까지는 그 당시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를 떠올려보면 그 남자의 첫인상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딸애를 통해서 그 남자의 직업을 미리 듣지 않았더라면 처음에 딱 보고 인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떤 어둠의 세계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지레 편견을 가질 뻔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딸애보다 저희한테 더 사근사근하게 말도 잘하고 딸애한테도 잘해주는 모습에 저는 그 남자의 안 좋았던 첫인상을 금세 까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한테 그 남자 근데 첫인상이 별로 안 좋다고 처음에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아내는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라고 저한테 핀잔을 줬었습니다. 저도 찬찬히 그 남자를 보면서 첫인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에 제가 너무 사람을 외모로 평가했구나 반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인상은 과학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람을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 살아오면서 쌓여온 빅데이터가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직감이라는 것은 무시할 게 못 되나 봅니다. 아무튼 제 본능이 주는 무의식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저는 그 남자를 소중한 제 딸애의 하나뿐인 동반자로 받아들이고야 말았습니다. 딸애는 예전 말로 하면 흔히 말하는 노처녀였습니다. 40이 다 되도록 결혼 소식이 없어서 저와 아내는 내심 걱정이 많았지만 딸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결혼 얘기는 굳이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우리 착하고 예쁜 딸을 알아보고 데려가겠지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또 저의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에 내려오는 땅이 서울에 조금 있는데 지금 그 땅은 많은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 있는 부촌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땅의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도 땅을 팔지 않았었고 땅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내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속도와 그 폭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땅의 일부만 아주 약간 떼어서 팔았을 뿐인데 그 돈으로 저희 부부가 10년 동안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저희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풍족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도 그냥 딸애가 혼자 외롭고 적적하게 노년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걱정인 것뿐이었지 딸애의 생계나 그런 것이 걱정돼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사치 부릴 줄을 모르고 검소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편이라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부는 잘 지켜지고 있었지요. 저희 딸애도 저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약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사위가 될 사람을 만난 것도 약사 일을 하다가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약사들도 유튜브를 하면서 약이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구독자를 늘려서 추가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딸도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하고 유튜브 촬영과 편집을 맡아줄 사람을 인터넷으로 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남자 사위, 아니 예전 사위, 엑스사위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 남자인데요. 딸애도 처음에는 그 남자의 강렬한 첫인상에 순간 흠칫 놀라긴 했다고 합니다. 딸애가 약국을 차린 지역은 주변에 크고 작은 회사 사무실들이 많아서 주로 약국에 들리는 사람들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통의 회사들에서는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너무 튀는 사람들은 입사를 할 수 없게 필터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한 느낌의 사람들을 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제 딸애는 저희가 성심을 다해 보호해주며 키우고 또 자신이 노력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딸애는 인생 모범생 그 자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딸애의 눈에도 그 남자는 조금 특이하고 무서워 보이긴 했지만 그 생각이 금방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모이칸 헤어처럼 머리를 아래쪽은 거의 삭발하다시피 하고 머리 위쪽은 난초가 자라있는 것처럼 길게 자라게 해서 가닥가닥 내려오게 스타일링을 한 그 남자는 저희 딸과 처음 만나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다가 뜬금없이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인기 되게 많으시죠? 라고 말입니다. 저희 딸은 저희 눈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예쁜 딸이고 실제로 인상도 좋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게 생긴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웃는 인상이 좋은 평범하게 생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생전 처음 들어본 딸애는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하면서 아니라고 인기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아닌데 인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신 약사분은 처음 봤는데요? 라고 하며 배시시 웃었다고 했습니다. 첫인상과는 다르게 약간 바보같이 헤헤하고 웃는 그 남자의 모습에 딸애는 순간 무장해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남자는 말투가 아주 다정하고 웃는 모습이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면서 아무튼 실제로 같이 말해보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연기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남자의 내면에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인지 지금도 저희는 헷갈리고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도 실제로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떠올리면 그 모든 게 다 소름 끼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아무튼 그 남자는 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유튜브 촬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그 남자는 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매일매일 약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딸애를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딸애가 일하고 있을 때 잠깐 와서 커피를 건네주고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간다든지 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사는 곳은 딸애가 일하고 있는 곳과 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5분, 10분을 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달려와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행동하는 그 남자의 태도에 딸애는 그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애는 그 남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그 남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딸애도 남자를 아예 안 만나본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맞춰주고 어떤 말을 해도 다 재미있게 리액션해주고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는 남자를 처음 만나봤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이 참 한결같다는 것도 듬직한 점이었습니다. 보통은 어떤 관계든지 간에 초반에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경우 점점 태도가 바뀌거나 초반보다는 그 친절함이 덜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남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초반에 과도한 친절이 쭉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딸애한테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이렇게 해줄까 싶을 정도로 그 남자는 저와 아내에게도 옛날 사극에서 거의 임금님들이 받는 대우를 하는 것처럼 아주 공손하고 깍듯하게 하면서도 또 진짜 자식처럼 살갑게 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저희로서는 아들이 하나 생긴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딸한테 하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자주 들러서 이번에 촬영 때문에 어디 갔다가 어머님 아버님 생각나서 사왔다면서 맛있는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저희 어깨와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프리랜서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서 딸애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딸 없이도 저와 아내를 데리고 셋이서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할 때면 그 지역에 있는 맛집에 저희를 꼭 데려가서 맛을 보여주고는 했습니다. 저희는 돈은 있지만 그걸 쓸 줄을 몰랐는데 그 남자가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며 알려줘서 돈을 제대로 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저희와 같이 여행을 하고 싶다면서 딸애와 그 남자, 저희 부부 둘 이렇게 넷이서 해외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아버님이 제 부모님이세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저희에게 온 정성을 다 쏟는 것 같았습니다. 딸애처럼 저희도 그런 모습에 그 남자한테 넘어가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외여행을 할 때나 평소에 놀러 다닐 때나 언제나 딸애나 그 남자에게는 돈을 하나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용은 저희가 다 냈습니다.
자식들이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그냥 놀고 먹기만 하겠습니까?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에는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도 처음에는 그 남자의 외모에 조금 흠칫 놀라긴 했지만 곧 그 남자의 엄청난 친화력으로 저희 집안 사람들도 모두 그 남자가 진심으로 우리 딸애를 사랑하고 또 우리 부부에게도 아들처럼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제 딸의 사이에는 딸 2명,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손녀 2명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딸은 약국을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손녀들을 육아하는 일은 온전히 사위, 그러니까 그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옛날 사람인 저희 생각에는 남자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울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딸의 집에 가서 같이 도와주려고 하기도 해봤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우리 딸들이 너무 예뻐서요. 기저귀 대신 손으로 다 닦아내라고 해도 2손으로 다 닦아낼 수 있어요. 애들 토 냄새도 저한테는 향기롭게 느껴질 정도예요. 애들이 아프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애들이 5살이 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잠을 2시간 이상 안 잘 생각이에요.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손녀들의 나이 차이는 1살이라서 쌍둥이 아기 2명을 한꺼번에 보는 것과 육아 난이도가 비슷한 일이었는데 그 남자는 얼마나 딸과 손녀들한테 지극정성인지 정말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남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손녀들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그 남자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 남자를 아들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아들, 이거 가지고 당분간 다른 일 알아보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이랑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된다. 안 그래도 잠 못 자는데 일한다고 더 피곤하게 있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직 몸이 튼튼해서 잠 안 자고 버텨도 괜찮아요. 저한테 이렇게 퍼주시지 마시고 이 돈은 잘 아끼고 투자하셔서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많이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 남자의 관심은 오로지 제 딸애와 손녀들의 건강과 행복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사위가 또 있을까? 저희는 매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훌륭한 사위이자 아들, 아니 저희에게 찾아온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딸의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옷, 좋은 차, 모든 손녀들한테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는 물질적인 지원을 끊임없이 계속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희나 딸애한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손녀들한테 더 잘했습니다. 손녀들한테 그 남자는 아빠가 아니라 노예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남자는 손녀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손녀들이 어디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세심하게 보살피고 저희를 데리고 드라이브 갔던 것처럼 손녀들한테도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면서 손녀들과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깜짝 놀랐던 것은 손녀들을 보러 딸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큰 손녀가 6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으로 그 남자의 눈을 찔렀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에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 남자는 별 일 아니라는 듯 괜찮다고 하고 손녀와 계속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눈 바로 옆에 있는 피부가 찢겨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눈을 찔렸다면 큰일 났을 상황이고 지금도 충분히 아플 텐데 그 남자는 자기가 아픈 것도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손녀가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그 남자가 손녀들한테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인간계를 초월했다고 할 만한 인내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직 사회성을 다 기르기 전이기 때문에 막무가내인 경우도 있고 아무리 얌전한 아이라고 해도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손녀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들, 그리고 표정들을 보면 정말 무조건적인 아름다운 사랑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남자는 저희나 딸애, 그리고 손녀들한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처음에 보여줬던 그 과도한 친절함 그 태도 그대로의 모습을 거의 10년 동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은 여전히 그다지 착해 보이진 않았지만 저희 가족에게 그는 살아있는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집에 고양이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첫째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 집에 고양이가 있는 것이 부러웠는지 첫째 손녀는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에는 약사였기 때문에 혹시 동물의 털로 인해 아이들이 호흡기 관련 질환에 쉽게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해서 머뭇거렸지만 첫째 손녀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와 제 아내가 직접 손녀와 함께 펫샵에 가서 같이 고양이를 골랐답니다. 처음에는 딱 한 마리만 고르라고 했는데 손녀가 2마리 다 데려가면 안 되냐고 해서 결국 고양이 2마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양이 종류는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각각 아비시니안과 벵갈 고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기억하기 쉽게 갈색 고양이, 얼룩무늬 고양이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마리 다 손녀가 직접 고른 것이지만 생김새가 뭔가 익숙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겨서 저희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도도하면서도 예쁜 것이 손녀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사위가 아니 그 남자가 당연히 고양이도 잘 키워줄 것이라고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곧 잊어버리고 저희 부부끼리의 생활을 또 해내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밤에 딸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데 딸애가 뭔가 고민이 있다는 듯 주저하는 눈치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딸애의 말투에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애는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그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서진이 아빠 말이냐?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딸애가 말한 내용은 저희 가족 모두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손녀들에게 사준 고양이들은 고양이 중에서도 활동적이고 공격성이 있는 고양이로 유명한 고양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고양이들이 이유 없이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스트레스를 표출하지는 않을 텐데 요즘 고양이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듯이 고양이들이 물건들을 흩뜨려 놓고 용변도 아무데나 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종족들이라 그런 행동들을 과도하게 할 때에는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고 그런 불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데 집도 아주 넓고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이나 먹이, 간식들도 다양하게 구비해 놨는데 어떤 것들이 고양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됐을까 처음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양이들의 몸에 상처들이 생기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털의 일부분이 불로 지진 것처럼 아예 동그랗게 파여 있을 때도 있었고 입가에 빨간 것이 묻어 있어서 봤더니 피가 철철 나면서 이빨도 빠져 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물리적인 충격을 순간적으로 세게 받아서 그런 거라고 혹시 어디 교통사고처럼 크게 부딪힌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적은 없어서 내가 없을 때 어디 부딪혔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뭔가 그때부터 이상해서 고양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고양이들이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딸애는 약사지만 고양이의 병에 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양이들을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는데 고양이들이 그러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딸애가 약국이 열지 않는 날에 조금 늦잠을 자다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날 딱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진실을 말입니다. 딸애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고양이들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 큰 덩치로 무자비하게 고양이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딸은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고양이들이 나를 핥히는 것은 괜찮지만 혹시 아이들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돼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었다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딸이 본 모습은 훈련을 시키는 정도를 넘어선 폭력적인 모습이었지만 막상 또 착하게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그런가? 싶어서 그냥 그 남자를 혼내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딸애한테 그 말을 들을 때까지는 그 남자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래. 우리 사위가 얼마나 손녀들의 안전이 걱정됐으면 그랬을까? 아이들이라면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고양이보다는 아이들이 우선이겠지. 그렇다고 고양이들한테 함부로 한 건 좀 의외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사위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을 거야. 고양이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랬을 거야. 하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봐오던 그 남자의 모습이 너무 천사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가족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가장 약한 존재에게 하는 행동과 태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본성은 사실은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막 대하고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은 오랜 시간이었지만 저희 가족이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우리를 존중하고 떠받들어 준 것이었고, 돈이 사라지고 그 남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저희는 고양이와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의 한 조카가 크게 사기를 당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희 집안은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집안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그 조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자산 가치가 높던 땅들이 다 사라졌지만 저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살 집 하나는 남아있고 딸도 약사 일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집안을 일으키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있던 돈과 땅이 사라지자 그 남자는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깍듯하게 떠받들어주고 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저희를 무시하고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바보같이 그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하자는 대로 있던 집을 처분해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은 그 남자에게 건넨 다음 딸의 집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던 집을 판 돈까지 그 남자에게 넘기고 나니까 저희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자 그 남자의 악마 같은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없을 때 저희에게 욕을 하고 저희를 위협하듯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협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에게 남아있는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저희의 동의 없이 그냥 팔아치우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저희는 말 못하는 고양이들과 마찬가지로 말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딸과 손녀들을 위해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목격한 다음부터는 딸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고 하면 저와 제 아내가 딸의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고개를 들어 딸의 집 베란다를 바라본 순간 믿기 어려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가 고양이를 거칠게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창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저 고양이처럼 우리도 언제 저 남자가 해치려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졌습니다. 다음은 너희일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공포의 메시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남자가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믿기 어려운 듯 조용했습니다. 제가 사위가 해왔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한참의 침묵 끝에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조금 이상했어요. 말투가 자꾸 딱딱해지고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저도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감지하고 있었지만 모른 척 외면해온 사실을 마주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딸은 용기를 내어 그 남자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단 한치의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들 생각은 안 해봤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이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라며 끝없이 따지고 딸의 감정을 뒤흔들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집도 내 집이고 당신이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억지를 부리며 소리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과 아이들 앞에서 있었던 언행, 고양이에게 했던 잔인한 행동까지 모두 기록해 두고 있었기에 더 이상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와 상의한 끝에 정식으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감정을 흔들려 했고 저희에게도 불쑥 찾아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딴 걸로 사람 인생 망치겠다는 거냐고 윽박지르며 딸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그럴수록 딸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시간들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끝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이들과 저희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냈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버티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도 알게 됐을 겁니다. 이제 이 집안엔 더 이상 얻어낼 돈도 없고 기대할 관계도 없다는 걸? 그가 붙잡던 건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문도 조용히 닫혔고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떠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가족 안에 깊이 들어와 있던 존재였지만
사라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상처뿐이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비워지자 우리 삶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딸과 손녀들, 그리고 저와 아내가 함께 5 식구로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고양이들도요. 그 모든 악몽 같은 시간은 지나갔고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약한 존재에게 드러납니다. 동물에게, 아이에게, 노인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내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께도 어떤 경고가 되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라 생각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눌 날을 기다리겠습니다.